오늘은 나르시시스트들이 상대방의 요구를 무시하고 금지하는 것만 골라서 청개구리처럼 행동하는 이유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대로만 행동하는 나르시시스트의 심리를 이용해 우리가 이들을 조종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도 함께 말씀드리려고 해요. 나르시시스트에게 된통 당해본 사람들은 누구나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이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말이에요. 정말 말을 안 듣습니다. 상대방이 말을 할 때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요. 들었다 하더라도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이상하게 받아들일 때가 많아요. 말을 제대로 알아먹었다 하더라도 그 말을 매번 무시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무리 표현해도 절대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요. 죽어도 안 들어줍니다. 충분히 들어줄 수 있는 요구를 일부러 안 들어줘요. 근데 이게 이들에게는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제 채널을 통해서 나르시시스트들의 심리를 어느 정도 파악하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이들은 상대의 말에 경청하거나 그 말에 수긍하는 것을 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말을 들어주면 자기가 진다고 생각하는데 들어주겠습니까? 이들은 약자는 강자의 말에 동의하고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며 약자의 위치에 있기를 꺼려합니다. 따라서 매번 상대방 말을 다 듣기도 전에 거절부터 하고 반박하고 어깃장을 놓죠. 그리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과 완전히 반대로만 행동합니다. 상대방이 해달라는 것은 절대 해주지 않으면서 하지 말라는 짓은 골라서 한다는 거예요. 나르시시스트에게 당해본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이들은 정말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서 합니다. 제발 하지 말아달라고 금지한 것들을 기가 막히게 다 해요. 무슨 이유를 대서라도 다 합니다. 집에 일찍 들어오라고 하면 늦게 들어오고요. 늦게 들어오라고 하면 일찍 들어오죠. 자주 보자고 하면 연락이 더 안 되고 내가 특별히 바쁜 날은 연락을 삼가달라고 요구하면 그날따라 훨씬 더 자주 연락을 합니다. 내가 아프니까 좀 쉬어야 한다고 말하면 일거리를 더 많이 만들어서 가져오고요. 내가 소리에 예민하니 그 소리 좀 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면 더 큰 소리를 냅니다. 본인이 정말 말을 들어주기 힘든 상황이어서 말을 못 들어주는 거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충분히 맞춰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아주 의도적으로 사소한 것들까지도 하나하나 상대방이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하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매번 일부러 반대로만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에코이스트는 어떻게든 대화로 이것을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자신의 의견을 더 분명하게 표현하면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계속해서 대화를 시도해요. 그래서 의사를 더욱 정확하게 그리고 더 강하게 표현해보려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힘들어, 이렇게 하면 내가 기분이 나빠져, 이렇게 하면 내가 걱정이 돼 등등의 말들로 제발 하지 말라고 몇 번이고 반복해서 부탁해보는 거죠. 그렇지만 어떤가요? 그 모든 요구는 다 무시당합니다. 아예 들은 척도 안 하거나 혹은 너는 어떻게 네 입장만 생각하냐? 왜 나는 배려를 안 해주냐? 왜 내가 잘해준 건 생각을 못하냐? 너는 항상 만족을 못한다 라며 오히려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몰아갑니다. 당신은 이제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 점점 피곤하고 힘든 일로 느껴지죠. 따라서 결국은 모든 것이 나르시시스트의 의견대로만 흘러가게 됩니다. 금단의 사과를 따먹고 싶어하는 심리를 심리학에서는 리액턴스라고 부릅니다. 리액턴스는 원래 물리학에서 전기 저항을 일컫는 용어로 금지된 것일수록 더욱 갖고 싶어하는 심리를 뜻하는 개념이죠. 이런 심리는 내면의 압력이나 외부의 강제에 대항해 생겨난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우리한테서 무엇을 빼앗으려 위협하고 금지하는 것에 반발해 리액턴스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 리액턴스 태도는 금지된 행동을 계속하거나 본격적으로 버리도록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잃어버린 자유를 회복하려 든다고 해요. 금지된 것일수록 더욱 갖고 싶어하는 심리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르시시스트의 경우 이 심리가 너무 강해서 문제인 거예요. 이 심리가 너무 강해서 주변의 가까운 사람들을 큰 고통으로 몰아넣습니다. 금지된 것을 갈구하는 마음이 일반적인 사람들에 비해 기이할 정도로 강해요. 따라서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 속에서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은 이 나르시시스트의 극단적인 청개구리 심보에 아주 질리게 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나르시시스트가 매번 일부러 상대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또 일부러 하지 말라는 짓을 골라서 하는 것을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들어주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안 되는 상황을 만들고 연출합니다. 절대 상대방의 뜻에 따라주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병적이고 고질적인지 나르시시스트와 심각한 관계까지 가보지 못한 사람들은 도무지 상상조차 하지 못할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이렇게 상대방이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할 때 우리가 그 심리를 이용해서 그들의 행동을 조종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역설 개입이라는 방법인데요. 반대로만 행동하기 좋아하고 지기 싫어하는 나르시시스트의 특성을 이용하는 것이죠. 물론 나르시시즘이 많이 심한 사람에게는 조심해야 합니다. 이 방법이 잘 먹힐지 안 먹힐지 상황을 잘 판단하셔서 사용하셔야 해요. 제 채널의 영상들을 통해서 나르시시스트들의 심리를 잘 알게 되고 또 나 자신이 많이 건강해졌을 때, 그리고 이제는 마음이 단단해져서 단호하게 그리고 능글능글하게 상대방을 내가 갖고 놀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때, 그때쯤 시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역설 개입이 어떤 것인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마크 트웨인의 유명한 소설 톰 소여의 모험에서 이 역설 개입을 사용한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장난꾸러기 톰 소여는 이모 폴리로부터 거듭 교육적 차원의 벌을 받는데요. 어느 날 이모는 톰 소여에게 울타리에 페인트 칠을 하라고 지시하죠. 페인트 칠이 너무도 하기 싫은 톰 소여 앞에 친구 벤이 나타납니다. 벤은 또 벌을 받는 거냐고 놀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톰 소여는 돌연 벤 앞에서 능글맞게 연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페인트 칠이 너무나 재미있는 것처럼 몰두하는 신용을 하는 거예요. 마치 이 순간 더 멋진 일이 따로 없는 것처럼 말이죠. 눈이 휘둥그레진 벤은 페인트 칠이 저렇게 재밌는 건가 싶어 같이 칠할 수 없냐고 묻습니다. 톰은 짐짓 안타깝다는 듯이 벤이 페인트 칠에 소질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약을 올리죠. 그러자 벤은 안달이 나서 페인트 칠을 하고 싶다고 조르며 톰에게 선물까지 바쳐요. 톰은 그제서야 마지못해 소원을 들어주는 척하며 벤을 페인트 칠에 끌어들입니다. 평소에 벤이라면 털끝만큼도 관심을 갖지 않았을 일이 너는 할 수 없을 거야 라는 말에 매력적인 일로 탈바꿈 한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상대방이 전혀 하고 싶어 하지 않던 것을 자진해서 하도록 만들 수 있는데요. 아마 에코이스트 분들 눈에는 이 방식이 아주 유치해 보일 수 있습니다. 사실 유치한 게 맞아요. 어린애들일수록 더 잘 통하는 방법이니까요. 그러나 이 역설 개입은 그 효과를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아주 유용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심리치료 현장에도 전문가들에 의해 기묘하게 쓰이는 방법이라고 해요. 오늘은 나르시시스트들이 상대방의 요구를 무시하고 금지하는 것만 골라서 청개구리처럼 행동하는 이유에 대해, 그리고 이러한 나르시시스트의 심리를 이용해 이들을 조종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인 역설 개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평소 고민하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만일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로 인해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최선임을 늘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